유형편부터 하자. 자, 방금 도훈이가 쌤 그냥 다음 주에 진도 다 끝내요 라고 했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으로 가면 다음 주에 진도 끝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다들 알겠어? 열심히 해온 애들과 지금 아닌 애들의 갭이 너무 커. 알았지? 다음 주에는 잔소리 하지 말자. 어차피 내일은 숙제풀이 안 하니까. 알았어? 제발 내가 이 말을 내가 고1 때부터 지금까지 몇 번을 하는 거야. 시험 때마다 하는 거 같네. 수업 때마다. 그치? 너 말이야 너. 자, 577번으로 갈게요. 272, 572? 아 그래 쌤 572. 자 572 가자. 자 여기서 너네가 봐봐. AN이라는 수열이 어떻대? 등차 수열이라고 했고 공차가 얼마야? D1이래요. 자 여기 있는 거는 중요합니다. 잘 좀 표현 좀 해놔요. 이게 언제 중요해지냐면 오늘 할지는 모르겠고 내일 아마 하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등차 수열의 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참고는 해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 CN이라는 수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A1, A2, A3 그 다음에 A4, A5, A6 자 여기서 너네들이 뭘 찾아와야 되냐면 분명히 등차 수열이었지. 등차 수열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 BN이라는 수열은 어떻게 만들었어? BN이라는 수열을 어떻게 만들었어? 그 AN이라는 등차 수열을 가지고 똑같은 개수만큼 그리고 중복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쭉 연결시키고 있다. 그치? 앞으로 이런 단어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보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수열은 있잖아. 무슨 수열이 만들어지냐면 등차 수열이 만들어져. 근데 지금 문제는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서 등차 수열이래요. 왜? 그 말 어디서 하고 있어? BN의 공차를 D2, CN의 공차를 D3라고 했잖아. 공차라는 걸 줬으니까 얘는 등차 수열인 거지. 즉 끊어지지 않고 빠뜨리는 거 없이 쭉쭉쭉 똑같은 개수로 끊어 나가다 보면 얘네들은 뭐가 만들어진다? 등차 수열이 만들어진다가 힌트야.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지금 A1이라고 갈게. 그럼 얘는 뭐야? A1 플러스 D겠지. 즉 이놈들의 합이 뭐가 되는데? 2A1 플러스 D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2D, 3D 2A1 플러스 2D, 3D 더해봐 얼마? 5D 여기 있는 놈은 뭐야? 2A1 플러스 4D, 5D, 9D 바로 보이지?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니? 4D 그래서 여기서의 공차 D2는 뭐가 되는 거야? 4D 4D1이 되는 거야. 이해됐음? 그러면 두 번째 밑에 있는 놈도 역시 똑같아. 밑에 있는 것도 AN이라는 등차 수열을 빠뜨리는 거 없이 중복되는 거 없이 그대로 똑같이 3개 끊어서 만든 수열이래. 그럼 그 CN도 결국 무슨 수열을 만들겠네? 등차 수열을 만들겠네. 어떤 등차 수열이냐면 얘 3A1 플러스 3A1 플러스 이거 3A1은 빼고 공차만 봐봐. 여기는 몇 D? 0D 얘는 1D 얘는 2D 3D네. 그치? 여기는 3A1 플러스 쓰자. 3A1 플러스 어떻게 돼? 얘는 3D, 4D, 5D 더해봐. 12D. 그러면은 공차가 9D인 등차 수열인가요? 한번 확인을 해보자. 다음 거 하나 더 해봐. A7, A8, A9 다 더해봐. 얼마야? 21D. 3A1 플러스 6D, 7D, 8D 21D네. 여기에서 힌트가 나왔어. 어떤 공차? 9D를 가지네. 물론 D1이었겠지. 됐어? 네. 그래서 얘네들은 등차 수열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D3는 어떤 수열이에요? D3는 어떤 값이에요? 9D1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답을 구하래. 어떤 답을 구하래? 572 D2와 D3의 관계식을 찾아보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가지고 가면 돼? 요 식 가지고 2개 가지고 가면 되겠다. 그치? 자 위에 건 몇으로 맞춰봐. 곱하기 9 해봐. 그럼 어떻게 돼? 9D2가 36D1 얘는 몇 배 해봐? 4배 해봐. 그러면 어떻게 돼? 4D3는 36D1 그게 같네. 답은 몇 번? 5번 나오겠다. 그치?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냐면 오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등차 수열의 합 그리고 등비 수열의 합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참고 좀 해두세요. 알았죠? 오케이,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할게.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하고 안 되면 내일 할 거야. 알았지? 자, 그리고 577번으로 가보자.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좀 설명해 줄게. 577번 같은 문제, 그림, 그래프, 도형으로 활용되는 문제 할 때마다 내가 너희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지 않냐? 뭐 해주냐 내가? 이거 네 거야? 네. 이거. 버려도 돼? 내가 무슨 말을 해주니 너희들한테? 내가? 이거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쉬워. 해봐. 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니? 그치? 내가 그런 말을 하는데도 질문이 나와. 이게 왜 질문을 해가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그만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해. 물론 그래프 문제가 뭐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냥 항상 모든 문제가 질문이 나올 법한 문제는 아니거든. 그래프에서 그림에서 너희들이 문제를 보면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표현만 잘 해주면 돼. 일단 가보자. 577번 뭐냐면 P라는 점이 있대. 2,0이래. 그리고 1이 있대. 반지름이 루트 1에. 그래서 그림을 일단 그려가보자. 아이씨. 자, 어떤 그림인지 문제를 읽어나가면서 계속 표현 좀 할게요. P라는 점이 있어. 2,0이라는 점이 있고 1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루트 2짜리 1이 있어. 거기에 뭘 그었어? 접선을 그었고 y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각각 AB라 그런데 접선을 긋고 y절편을 AB라 하는구나. 그치 태영아? 있나? 자, 그리고 y는 kx라 부르는 직선이 존재한대. 그게 AP와 만난 점을 Q라 부르겠대. y는 kx, 원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봤다. 그게 누구랑 AP와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Q라고 잡았대. 여기까지. 그림 그대로 너희들은 보고 있으면 된다, 그치? 그리고 여기서 뭐 하래? OAQ는 S1, OPQ는 넓이는 S2, OBP의 넓이는 S3. 근데 그 세 개가 등차수열. 오케이, 나왔네. 뭐야? 세 넓이가 등차수열을 이루래. 등차 중앙 공식 써주면 되겠다, 그치? 네. 자, 다시 그림을 먼저 한번 보자. OAQ 얘의 넓이를 S1이라 불렀고, 맞아? 네. 그 다음 OPQ의 넓이를 S2라 불렀어. 맞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안 보고 있어서 그래. 맞지? OBP는 어때? S3였냐 이게?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지기를 어떤 식을 줬니? S1, S2, S3는 그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대. 그래서 어떤 공식을 만족하니? S1, S2, S3 순서로 등차수열을 만들게 되니까 저 세 수는 등차 중한 공식을 써주면 이 S2가 S1 더하기 S3가 됩니다. 맞나요?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이게 원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2,0은 X축 위에 있다 보니까 이쪽 그림과 이쪽 그림이 둘이 어때? 같은 그림이 되겠지. 그러면은 S1과 S2의 넓이의 합이 뭐랑 똑같겠네? 그림에서 S3랑 똑같겠네. 여기에서 두 가지 공식을 얻었다, 그치? 됐죠? 그 두 개의 식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좀 이따 일단 문제 계속 읽어가 보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뭘 구하세요? K를 구해주세요. 저 Y는 KX라는 놈의 기울기를 찾아보려나 봐. 그치 태영아? 저리로 가. 뭐하냐?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이 두 식밖에 없는 상황이네. 두 식을 잘 이용하러 가보자. 위에 있는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둘이 연립을 그냥 빼듯이 해버릴까? 마이너스 S1 더하기 2S2가 S3래. S1 더하기 S2가 S3래. 두 식을 뭐 해볼까? 뺄까? 더 할까? 더 할까? 더 해볼까? 빼고 싶은데 3S2가 얼마야? 2S3. 빼자. 빼보자. 그럼 뭐가 되지? S3는요. 네. 맞아. 좀 이따 할 건데. 그래서 일단 빼봐. 그럼 어떻게 돼? S3 사라지고 그럼 더 하면 되겠네. 더 해야 되겠다. 더 하자. 다시 S1 사라지고 3S2가 얼마야?
2S3 나온다, 그치? 자, 이거식 하고 조금 더 간략하게 해주는 식 말고 더 이상 얻을 수 있어, 없어? 없지. 문자가 몇 개고, 3개고, 식이 몇 개고, 2개밖에 안 되니까.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그림을 보면서 풀러나가는 거야. 그때 방금 S3를 찾을 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서 중심에서 접선을 향해 반지름을 수직이 되도록 그어봐. 그러면 그게 반지름이니까 길이 얼마야? 루트 2잖아. 여기에는 길이 얼마야? 2잖아.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의 길이 얼마네? 루트 2겠네. 또는 눈썰 미는 애들은 1대 루트 2네? 1대 루트 2. 몇 도가 되는 거야? 45도가 되는 거지. 그럼 그놈의 수직인, 얘 기울기가 1인데 그놈의 수직인, 이놈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네? 마이너스 1. 그치? 그러면은 요놈의 좌표 찾을 수 있겠네. 얼마야? 2.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기울기가 1이지. 됐어? 그래서 요놈의 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 그것까지 찾으면 S3 넓이 구할 수 있는데요? 라고 나오는 거지. 2분의 1 곱하기 얼마니? 2 곱하기 2. 넓이 얼마야? 2. 그래서 S3의 넓이를 찾았어. 그럼 여기에서 얼마 나온 거야? 2 나왔네. 그럼 끝났다, 그치? S2의 넓이 나오네. S2의 넓이는 얼마예요? 3분의 4. 그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S1을 찾아봐. 그럼 뭐 여기다가 대입해주거나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편하겠다, 그치? 아무 데나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S1은 S2를 더하면 3분의 4를 더하면 얼마예요? 2예요. S1은 얼마였겠네? 3분의 2. S1은 3분의 2.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그 다음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S1과 S2의 넓이의 비가 나왔어. 넓이가 나왔어. 그럼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들어가 봐. 어떻게 하면 돼?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그치? 근데 밑변이 둘이 어때? 똑같잖아. 밑변이 똑같으면 높이의 비가 넓이의 비를 만들겠네? 네. 넓이의 비가 S1과 S2의 비가 얼마야? 1대 2지. 그럼 여기 높이의 비도 1대 2겠네? 그치? 그럼 얘가 A라면 얘는 뭐겠네? 2A겠네. 기울기는 얼마네? 2 하고 끝나잖아. 됐죠? A분의 2A잖아. 오케이? 그렇게 끝내주면 되겠죠? 끝내준다, 그치? 응? 이젠 반응도 안 한다. 얘는 지우고. 뭐 한 거야? 너가 한 거야? 네. 그 다음 580 갈게요. 자, 이거 정리할 거 정리 마저 하고 있어요. 580 못하겠다. 그래? 보자. 이거 오타 개판이었지, 이거. 내가 근데 이거 카톡으로 보내줬잖아. 네. 멘탈 2번 나왔어요. 내가 카톡으로 보내줬잖아. 왜 멘탈이 나가고 있었어? 왜 안? 이거 580번. 자, 오타들이 좀 많아요. 뭐가 오타냐면 일단 몇 사람인지가 안 나와요. 내가 윤희가 그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보여준 거 보고 이게 도대체 몇 명한테 나눠줘요. 문제를 보고 왜 웃기지? 너 오타가 너무 심해. 자, 4사람에게 100개의 사탕을 나눠준대. 근데 사탕의 개수가 등차수를 이루고 그리고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의 사탕의 개수가 가장 많은 받는 사람의 사탕의 개수 등등등등. 그러면 그 4명한테 나눠주는 그 개수, 그 각각을 나눠주는 개수를 뭐라고 해봐?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로 잡아달라고 했었다, 그치? 기억나요? 네. 오케이? 영주 기억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하래? 가장 적게 받는 사람, A-3D가 물론 여기서 약속이 하나 들어가야지. D는 양수래요 라고 할게. 가장 적게 받는 A-3D의 개수가 어떻대? 가장 많이 받는 사람 A 플러스 3D의 개수의 11분의 5배가 되도록 얘의 11분의 5배 해주면 같아지도록 하는 그런 상황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눠줬더니 몇 개가 남았대? 4개. 4개가 남았어요. 그렇죠? 남은 개수가 4개예요.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나도. 분수만 나. 야, 나도 이거는 이게 문제가 성립하나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남은 개수 4개가 나눠준 개수는 96개 이러고 있는 거야. 뭐지 했지. 자, 여기서 남은 개수가 4개래. 됐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야?
총 나눠준 개수의 합 얼마? 4a가 뭐가 되는 거야? 96이다 그치? 미안해. 그래서 a는 얼마야? 24네요. 됐죠? 그래서 a는 24 나왔어.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만 세워주면 돼? 얘만 풀어주면 끝나겠다 그치? 그래서 11분의 5 곱하기 24 플러스 3d가 뭐야? 24 마이너스 3d. 이거 양변에 11배 하고 풀어주기만 하면은 d가 나올 거야. 알았지? 그럼 d를 찾아주면은 이제 다 나온 거다 그치? 그래서 뭐 하래? 가장 많이 받는 사람 a 플러스 3d를 답으로 써주면 될 거예요. a 찾았고 d 찾으면 됐지? 오케이. 인지됐어? 자 가자. 581 바로 다음 문제로 갈게. 오타만 잡아봤고 고대 이집트의 수학 문헌인 아메스 파피루스에는 야 고대 이집트 시절에도 풀었던 문제를 너희들은 풀어야 되지 않겠냐? 몇 세기가 지났는데. 자, 너 조용히 해봐요. 자, 고대 이집트의 수학 문헌인 뭐 아메스 파피루스에는 다음 같은 문자가 기록돼 있대. 5명에게 120개의 빵을 나눠준대. 그때 각자 배당 몫이 등차수를 이루고 끝났네. 뭐가 끝났어? 5개의 수, 5명이 받는 개수 잡아보자. 어떻게 하면 돼? a-2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래? 여기에서 총합이 120개가 돼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뭐야? 다 더해지면 5a인데 그게 얼마? 120개래. 왜 남는다에 대한 얘기 없잖아. 자, 그리고 뭐 하래? 가장 적게 받는 사람과 그 다음으로 적게 받는 사람의 몫의 합이 요 둘의 합에 대한 얘기다, 그치? 2a-3d라고 하는 가장 적게 받는 사람과 그 다음으로 적게 받는 사람들의 합은 어떠하되 나머지 3명의 몫의 합, 나머지 3명의 합 뭐야? 3a 플러스 3d의 몇 분의 몇? 7분의 1배가 되도록 해보시오. 끝났네. 그치? 위에 있는 식에서 5a는 얼마야? 120에서 a가 나온다 그치? a가 얼마예요? 24가 되겠네. 그러면은 a에다가 24를 그대로 집어넣어봐. 얘는 뭐야? 48-3d 7분의 1에다가 얘는 뭐야? 24 곱하기 3이 얼마야? 70이야? 72 플러스 3d 됐나요?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 양변에 7배. 아까 저거는 건너뛰었으니 얘는 계산하자 그냥. 양변 7배 봐. 48 곱하기 7 마이너스 21d는 72 플러스 3d. 그래서 이거 넘어갈 거야. 어떻게? 24d로.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돼? 48 곱하기 7 마이너스 72. 이거를 계산하고 있으면 바보지. 왜? 어차피 우리 24로 나눌 거 아니냐? 24 나눌 때 얘는 14. 얘는 얼마야? 3이 되겠네? 됐죠? 그럼 얼마야? 11. 끝! D 나왔고 A 나왔네? 마지막 답이 뭔데?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 또 제일 많이 받나? 그럼 요거네. 답은 얼마야? 24 플러스 22. 답은 얼마예요? 46이네요. 됐나요? 됐죠? 그 다음에 603번으로 쭉 넘어갑니다. 등비는 딱 하나 질문인가 보다. 자, 근데 603번 문제는 있잖아. 너희들이 역시 이게 습관. 그림이 나오면 일단 질문하는 습관. 얘는 진짜 그게 커. 오케이? 자, 이게 너희들이 틀릴 만한 거는 실수할 만한 거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일단 가보자. 제일 처음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 3짜리 정사각형이 있지. 그치? 자, 거기에 있는 정사각형을 어떻게 하래? 9등분을 하래. 9등분을 해서 뭐 한대? 가운데 거 뭐 하겠대요? 갖다 버리시겠대요. 그게 첫 번째 시행에는 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시행에는 남아있는 사각형들 하나하나를 모두 다 9등분을 해서 가운데 걸 갖다 버리겠대. 그럼 그 중에 한 놈만 보니까 9분의 8배가 되었으면 나머지 것들도 다 9분의 8배가 되었으니 남아있는 전체 넓이에 대해서 그 다음 넓이는 전체적으로 다 9분의 8배가 되었겠다. 그치? 됐어?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넓이에서 두 번째 넓이를 갈 때도 가운데 것만 사라지니까 몇 분의 몇 배가 됐네? 9분의 8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식을 한번 세워보자. UB야? 한 변의 길이가 3짜리가 있었어. 그런 정사각형을
몇 번을 방금 같은 시행을 계속했냐면 n번 시행을 했어요. n회 시행 후 남은 넓이를 식으로 세워봐. 9 곱하기 9분의 8의 n승. 똑똑하구만. 이거를 n-1승으로 하는 실수만 안 하면 돼. 왜냐면 우리가 첫 지항을 찾아봤어. 그냥 처음 넓이가 9잖아요 라고만 했지 그게 첫 번째 시행 후냐? 아니잖아. 우리는 n회 시행 후에 남은 넓이를 찾고 싶어. 그러면 그게 n이 1이 되면 1회 시행 후잖아. 그치? 그럼 그렇게 첫 지항을 찾던가 아니면 방금처럼 해서 결국 n번 한 번 시행하면 1승이고 두 번 시행하면 2승이니까 n번 시행하면 n승이겠네.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오케이?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다시 질문해봐. 요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요 질문 했던 사람 603번 아까 누구였지? 태영이.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요. 없지? 해보면은 진짜 쉽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도형에 대한 문제는 있잖아. 너희들이 연습만 몇 번만 해주면 돼. 공비를 어떻게 찾으며 닮은 비. 요건 닮은 아니지만 닮은 비가 보통 많이 나와. 닮은 비를 찾고 그 다음에 첫 지항만 조심을 해주면 돼. 알았어요? 오케이? 이거보다 사실은 어려운 건 9분의 8이라는 넓이의 비를 너희들한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그냥 제공을 하고 있어. 일정 비율로라고 하면서 3분의 1배가 되도록 하는 길이를 3등분해서 그 중에 하나를 버린다. 3분의 2만큼 남기겠다는 얘기잖아. 그런 식으로 주는 문제는 쉬워. 오히려 닮음을 찾아가는 문제가 어렵지. 그게 등비수열의 합에서 등장할 거고 그 문제를 너희들이 연습 좀 해야 될 거야. 그거 보충 프린트 나갈 거예요. 오늘 말고 내일이나. 오케이? 아무튼 거기에서 공비 찾아주는 거. 두 번째, 첫 지항을 그냥 습관적으로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도형의 넓이를 첫 지항으로 잡기지만 않으면 돼. 알았지? 그거 두 개만 딱 조심해주면 돼. 공비를 찾을 때 닮은 비 찾아주는 거. 두 번째, 첫 지항을 찾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처음에 있었던 넓이, 길이를 첫 지항으로 잡는 그런 실수만 안 하면 된다고. 알았지? 내가 잡은 식이 n번 시행 후인지 진짜 처음에 있었던 걸 S1이라고 했는지 그걸 조심하래 이 말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무튼 문제는 뭔데? 20번 시행 후. 그러면 20회 시행 후에는 뭐가 돼? 20승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답을 찾아봐. 얼마야? 9의 19승 분의 2의 60승. 뭐래? 8의 20승. 그래서 문제 답은 3분의 2의 형태로 가니까 그렇지. 3분의 38승 분의 뭐래? 3의 38승 분의 2의 60승이 답이겠다, 그치?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네. 됐지? 평소 됐어? 진짜 별거 아니야 이거는. 알았지? 이게 너희들이 수능 문제로 넘어가는 급수 문제로 넘어가면 그때는 질문이 나올만 해. 나도 가끔씩 헉헉해. 닮음을 못 찾아서. 오케이?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일단 수열의 뜻은 잠깐 건너뛰고 아까 그 프린트 뭐였지? 등비 수열의 보충 프린트 요것 좀 꺼내봐봐요. 쌤 등비 34번도 해주세요. 이거? 34? 알았어. 땡큐. 자, 여기서 13번. 그래, 좋은 질문이었다. 자, 우리 교육과정에 조화수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교과서에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요새 교과서는 조화수열이 아예 빠진 걸로 알고 있어. 일부 몇 개의 교과서 빼고는. 그러면 이제 조화수열은 볼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화수열이라는 단어는 지금 문제처럼 볼 일은 없을 거야. 근데 문제에 조화수열인 문제가 조화수열이라는 명칭만 사라진 채로는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니까 이딴 소리를 하고 있겠죠? 모의고사에서는 가끔씩 내. 그래서 너희들한테 방학 때 했던 거야. 오케이? 거기에서 조화수열이라는 이름을 알라는 거 아니야. 근데 조화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알고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수열도 있었지, 이렇게도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 자, 봐봐. 다들 고개 들어봐요. 방학 때 배웠지, 다들? 자, 방학 때 배웠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서 조화수열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실 분. 기억나는 사람? 수혈 때 수혈. 역수로 취했을 때? 수열? 등차 수열. 그거지. 자, 조화수열은 어느 수열이 있어. 역수를 뒤집으면 당연히 수열이야. 근데 역수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 그게 조화수열의 정의고 그게 바로 성질 설명했고 그게 바로 공식을 만드는 모든 것들 다 나온 거야. 자,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12
4 아니야 6 4 3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수열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수열의 경우에 너희들이 이제 수열을 일반항으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하면은 등차도 아니지 등비도 아니지. 그러면 이것저것 배웠던 것들 다 확인해 보다가 정 안 될 때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뭘 취해 보게 되냐면 내가 이 수열을 AN이라고 해볼게. 그놈의 뭘 구해봐? 역수를 취해봐. 그러면 AN분의 1이라는 놈은 분명히 12분의 1 얘는 12분의 2 얘는 4분의 1 12분의 3 얘는 12분의 4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노란색 수열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얼마인? 12분의 1인 그런 등차 수열이 나오지.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너희들 일반항 세울 수 있지. 일반항 세워봐. 어떻게 돼요? 그냥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대로 가는 거야. 첫째 항 더하기 n-1에 공차 12분의 1 또는 지난 시간에 바로 풀어나간 거 배운 사람들은 공차가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1n 플러스 첫째 항이 12분의 1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1 넣으면 이미 12분의 1 나왔으니까 그렇게 일반항을 세워봤어. 그렇게 세운 일반항이 뭔데? AN의 역수라는 수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어디로? 여기로 돌아가서 AN을 찾을 수 있지 않냐? 다시 뭐 해봐? 역수 취해봐. 그럼 AN은 뭔데? n분의 12가 되잖아. 여기까지 됐나요? 이게 바로 조화수열이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너희들이 공식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딱 하나 있기는 해.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배웠던 등차 중항. 자, A와 X와 B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 있는 항인 등차 중항은 어떤 공식을 따라가게 되죠? 2x는 x는으로 가자. 2분의 a 플러스 b. 두 번째 무슨 중항 배웠어? 등비 중항 배웠어. 등비 중항 공식 기억나나? 뭐였지? x제곱은 ab. 세 번째 오늘 지금 하나 더 합니다. 조화중항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조화중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결국 뭐야? AXB가 조화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그렇지. AXB가 조화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조화수열의 특징이 있어? 일반을 구한 공식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도 역수로 그냥 가는 거야. 중항도. 역수로 뒤집어봐. A분의 1, X분의 1, B분의 1. 그게 무슨 수열을 이루는데? 등차수열. 그러면 이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룹니다 라고 했으니까 X분의 1의 2배, X분의 2가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여기까지 따라왔음? 그럼 이제 내가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조화수열의 중항인 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얘를 X는의 형태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을 일단 2로 나누며 통분을 하자. 뒤집을 거니까. 자, 통분을 먼저 해봐. 맞아요. AB분의 A 플러스 B. 그리고 X분의 2였는데 양변을 2로 나눴으니 2AB분의 A 플러스 B. 그럼 여기에서 조화중항은 뭐가 되네? X는 어떻게 돼? 얘를 뒤집으면 뭐가 나와? A 플러스 B분의 2AB가 나와서 첫 번째 녀석을 산술 평균으로 생각을 하고 등비 중항은 기하 평균으로 넘어가고 조화 중항은 조화 평균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조화 평균 자체가 교육과정에서 아예 안 다루다 보니까 요새는 그래서 조화 중항도 그냥 다룰 필요가 없어지기는 했는데 지금처럼 살짝 던져주거나 아니면 명칭만 사라지게 해놓고 그냥 역수가 등차수열이다라는 건 누구나 다 해나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역수도 한번 확인해봐 라는 말은 할 수 있잖아. 명칭만 안 쓰면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하나 더. 그러면 수학상으로 돌아가 보자. 수학상으로 돌아가면 수학하구나. 수학하로 돌아가고 나면 산술, 기하, 조화, 평균은 무슨 관계에 있죠? 크기가 그렇지. 산술 평균이 제일 크고 기하 평균이 두 번째. 물론 같아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잖아. 됐어?
근데 또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조합평균을 잘 기억을 안 하잖아. 그래서 산술기하 조합평균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잠깐 써보면 a 플러스 b 나누기 2 여기는 루트 ab라고 가. 그치? 기하평균은 뭐냐면 x는의 형태로 고쳤을 때 공비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플러스 루트 ab다. 그치? 그 상황에서 이 루트 ab가 기하평균이야. 똑같아.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뭔가 하나가 더 있어. 조합평균이라고 하는 교육과정 없는 놈이 있어. 근데 이게 모르더라도 참고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얘를 안 쓰다 보니까 기억을 못하지. 그럼 그때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 둘을 곱해서 AB가 되도록 해보세요 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을 거야. 조합평균 했을 때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곱해서 AB가 되려면 A 플러스 B는 없애줘야 하니까 분모에 있어야 되지. 유민아, 그 다음에 2를 없애야 되니까 2를 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까지는 곱하면 1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하나 더 있어? AB가 있도록 해봐. 그러면 곱하면 둘이 뭐로? 곱하면 뭐 나온다고? AB. 가운데 놈의 제곱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요 놈의 제곱이 이 놈과 이 놈의 곱과 같으니까 또 무슨 공식이 나와? 등비중한 공식이 또 나오거든. 그래서 이 세 개는 역시 등비수열 이룹니다라는 얘기까지 또 넘어갈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문제랑은 13번 문제랑은 살짝 거리가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이 세 개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산술기하 조합평균을 다루진 않았지만 공식으로 모를 뿐이지 증명도 못하는 건 아니거든. 너희들한테 만들어 가도록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거 참고 좀 해달라 그랬었어. 대신에 이때는 뭐냐면 똑같은 AXB가 만약에 등차수를 이룰 때, 만약에 등비수를 이룰 때, 만약에 조화수를 이룰 때에 대한 얘기고 지금 13번 문제는 5개가 있는데 요 3개는 뭐 조화수열, 요 3개는 등비수열, 요 3개는 등차수열 이거라서 좀 다른 얘기야. 그래서 얘는 연립형 문제기는 한데 일단 공식을 알고 나면 13번 푸는 거는 금방이니까 여기까지. 쓸 수 있겠니? 조화수열이 어떤 놈인지. 오케이? 그리고 너희들 또 뭐 혼자 따로 공부해봤던 애들은 피보나치 수열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도 교육과정에 없습니다. 알았죠? 다루게 할 수 있어. 이러이러한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 한다까지는 할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뭐 뭔들 못해. 국어 지문에 과학이 등장하고 있는데 수학 지문에 뭐 피보나치 수열 못 넣어? 넣을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참고는 해두라는 얘기야. 알아두면 편한 거. 가우스도 그래서 항상 나왔었고 그래서 연습했던 거야. 교육과정에 가우스가 들어갔던 적은 되게 오래됐어. 10년 전, 10수년 전이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 가우스는 항상 1학년 때 배웠어. 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할 거고 모의고사에서 여태까지 나온 적 없나? 한 번도? 뭐 앞으로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투에서는 다시 한번 가우스를 할 거야 우리는. 알았어요? 네.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13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면 되냐면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아니 몰라. 대답 안 하면 지워. 자, 13번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A, B, C, D, E 5개를 가지고 뭐 해봅시다. 앞에 있는 3개가 무슨 수열을 이뤄요? 조화 수열을 이룬대. 그래서 조화 중앙 공식을 써주면 저걸 외웠다고 치고 그냥 바로 갈게. 가운데 있는 B는 어떻게 됩니다? A 플러스 C분의 2AC. 오케이? 자, 두 번째 BCD라고 하는 녀석은 무슨 수열을 이룬대?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럼 여기서는 무슨 공식이 나와요? C제곱은 BD. 그 다음에 마지막 CDE는 요 3개는 무슨 수열을 이룬대? 등차. 그래서 ED는 CE예요. 됐죠?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보시오. 땡큐. C 플러스 E. 자,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보시오. 1, 2, 3, 4, 5번 보니까 A와 C와 E에 대한 질문이다. 그렇지? 됐나?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B를 바꿔보고 여기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D를 바꾸기 위해 D를 어떻게 가자? 2분의 C 플러스 2로 가보자. 뭐래? C래매. C 플러스 2로 가보자. 그럼 가운데 있는 식은 어떻게 바뀌어? C제곱은 B 사라지고 AC에 대한 식만 남네. D 사라지고 CE에 대한 식만 남네. 남은 거 다 써봐. 2 사라지고 양변에 똑같이 C 사라지면 남은 것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어떻게 정리가 편하냐? AC AC를 넘길 넘겨? A 더하기 C. 아, 예. 그렇지. 양변에 A 더하기 C를 곱해볼까? 그러면 AC 더하기 C제곱은 우변은 AC 플러스 AE. 똑같이 들어가 있는 AC 사라지고 나니까 C는 A와 E의 중간에 있는 형태로 등비 수열이 나옵니다. 태영아. 있나?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5번 가보자. 등이 하나 나갔어요. 어? 여기 위에 있는 뭐야? 아이고 이런. 전구가 없나? 두 개가 다 나갔어, 한 방에? 네. 갑자기 한 번에 두 개. 불행은 한 번에 딱 치고. 일단 바꿔줄게. 일단 바꿔줄게. 네. 36번. 응? 34. 아, 여기 있구나. 34. 오케이. 34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게 질문을 왜 해, 이놈들아? 이게 아니라 뭐? 그러게 수업 중에 내가 하지 않았어? 했던 거 같은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자, 이제 뉴페이스. 너 유민이 한유만. 아 예. 너 영진이랑 싸우기만 해봐. 둘 다 쫓아낸다. 싸우라고요? 싸우기만 해봐. 홀딱 벗겨서 쫓아낸다. 선생님 그러면요 쌤 눈이 싸우. 자, 그러면 여기 가보자. 자, 34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34번 문제 어떻게 풀어봐? 그대로 이런 도형에 관련된 거 내가 지난번에 주말반 풀어주면서도 얘기했었는데 그대로 얘가 시키는 그대로 진행하는 거야. 뭐냐면 일단 y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주어졌지. 그치? 됐지? 자,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대? A1, A2, A3, AN을 찍는데 내 멋대로 찍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을 갖냐면 여기에 만약에 AN이 있었어. 그래서 OAN이라는 놈이 있었어. 그 놈의 기울기가 있을 거야. 근데 그 기울기의 몇 배가 되도록? 3분의 5배가 되도록 그 다음 점을 잡으세요. 다시 OAN이 있어. 얘는 OAN-1이 있어. AN-1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기울기가 내가 찍으려는 AN-1과 연결한 기울기의 3분의 5배 더 크세요잖아. 그럼 AN-1은 더 오른쪽에 있겠네. 그런 식으로 점을 계속 찍어 가다 보면 여기에 A2, 여기에 A1 이런 식으로 찍히고 직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때 기울기들이 계속 몇 분의 몇 배? 3분의 5배, 3분의 5배, 3분의 5배가 되어가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온 A1은 좌표를 줘버렸네. 어떻게? 3분의 5,1로. 됐죠? 그때 다음 중 뭐 하래? 길이가 마술이에요. 다음 중 길이가 5분의 3의 6승이 되도록 하는 그런 뭘 찾아보래? 선분을 찾아보래. 갑자기 선분의 길이를 물어보면서 5분의 3의 6승인 걸 찾아보래. 근데 보기에 힌트가 있다 그랬지. OB1, OB6, OB7, OB8, OB9, OB10. OB에 대한 얘기. B는 뭔데? 수선의 발이 B. 이놈의 길이. X좌표랑 똑같네. 이놈의 길이. B2. OB2. X좌표랑 똑같네. 그럼 결국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다음 중 AN들의 X좌표 중 5분의 3의 6승이 되도록 하는 놈을 찾아보세요랑 똑같잖아. X좌표로 집중을 해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 무시하고 A1의 좌표를 만약에 내가 X1, 1, X2, 1, XN-1, XN, 1 이런 식으로 잡아주다 보면 기울기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OAN-1의 기울기 어떻게 돼? X값의 증가량 XN-1분의 Y값의 증가량 1 기울기다 그치? 그 놈을 몇 분의 몇 배 해주면 3분의 5배를 해주면 다음 기울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울기가 뭔데? XN 분의 1 그래서 여기서 얻게 된 식이 뭐예요? 5분의 3 곱하기 XN-1이 바로 XN이 나온대. 됐어? 그럼 이제 XN에 대한 일반항을 세우러 갈 수 있겠네. XN은 뭐가 돼? 첫째 항은 3분의 5고요. 그리고
5분의 3씩 계속 곱해서 그 다음 번째 항을 만들어 가니까 공비가 5분의 3. 5분의 3이란 놈의 몇 승? n-1승. 얘는 첫째 항이 3분의 5인 거 해놨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설의 일반한 공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요 놈을 찾았는데 그게 뭐가 되도록 하는? 5분의 3의 6승이 되도록 하는 얘를 찾아보래. 얼마겠어? 7이 되겠지. 왜? 앞에 3분의 5를 곱해서 저게 6승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n은 얼마야? 8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5비 8, 3번. 용지 됐어? 얘가 시키는 대로 했지. 내가 새로운 거 뭐 공식 가지고 온 거 하나도 없어. 도형 문제는 제발이에요. 너희들이 해석을 좀 해주세요. 자, 34번, 아니 뭐래, 35번 갑시다. 어느 자동차 보험 상품은, 이거는 너희들 좀 실수할 만 하더라. 요런 거는 인정. 근데 그 실수하는 거 말고 그 전까지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야 돼. 자, 35번 가보자. 어느 자동차 보험 상품은 1년 동안 자동차의 주행 거리가 뭐 하면 10,000km 미만으로 타면, 이하네. 이하로 타면 그 다음 해의 보험료를 10% 할인합니다. 그 다음 만약에 10,000km를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 보험료를 어떻게 할 거래요? 유지시킨대. 그치? 자, 그때 어느 해에 어느 운전자가 올해에 5,000km를 뭐 했대? 운행했대. 어느 운전자가 올해 얼마를? 5,000km를 운행을 했어. 그러면 다음 해에는 이하니까 10% 할인 받았겠네. 그치? 그리고 운전 거리, 주행 거리는 어떻게 된대? 매년? 그렇지. 10%씩 증가한대. 자, 10%씩 증가하다 보면 언젠가는 10,000km를 넘을 거고 그 다음에는 계속 증가하니까 계속 넘으니까 유지되겠네. 그럼 너희들은 뭐 하면 돼? 10,000km 초과되기 직전까지 얼마만큼 할인을 받았는지 그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치? 됐어요? 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일단 쭉 찾아봐. 누구를 먼저 찾아보냐면 거리. 자, 보험료 말고 거리만 먼저 계산을 해보자. n년 후의 거리를 한번 찾아볼게. 어떻게 될까? 올해는 5,000이었어. 매년 10% 증가하니까 10분의 11배 해주겠네. 몇 승일까? n승이겠지. 그치? 내가 n년 후라고 잡았으니까 n 1년 후라서 한번 증가한 상황으로 가야 돼. 그런 식으로 쭉 가면서 뭐보다 얘가 10,000km 이하라고 하던가 10,000km 초과라고 하던가 그거는 똑같아. 일단 이하로 가보자. 오케이? 자, 양변을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얘가 1.1이란 놈의 n승이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를 풀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1.1에 n승을 주지 않았니? 네. 2보다 작거나 같은 건 언제? 7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치?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자, 7년 후까지는 계속해서 10,000km 이하야. 그럼 8년째부터는 10,000km를 무조건 초과하겠다. 그치? 자, 다시 간다. 7년 후까지는. 그렇지. 10,000km 이하라고. 그리고 8년 후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10,000km를 초과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만 찾은 거? 거리만 찾은 거니까 이제는 우리는 뭘 찾아봐야 돼? 보험료를 구해봐야겠다. 그치? 그럼 보험료를 봐봐. 보험료는 올해 얼마 냈대? 있냐? 100만 원. 보험료는 올해 얼마 냈대? 100만 원 냈대. 자, 그러면 n년 후에 대한 얘기로 가보자. 보험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00에서 일단 10% 할인받는 10분의 9를 곱하는 형태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1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할인받았지. 그치? 그럼 n승 이런 식으로 가겠지. 자, 언제까지? 8년까지.
7년 후까지만 이하니까 8년 후의 보험료는 그 전에 해인 7년 후에 키로수에 적용이 되니까 할인 받아야지. 보험료는 8년 것까지. 왜냐면 여기서의 n이 1일 때 1년 후에 보험료는 올해 거, 0년째의 거를 가지고 기준으로 가잖아. 7년 후에 한 번 더 만키로 이하니까 할인 받겠지. 그건 언제 거에? 그 다음 해 거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인 받고 그 이후에는 계속 유지가 계속 되겠다, 그치? 계속 거리가 늘어나니까. 됐나요? 그래서 10년 후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냥 8년째의 납입하는 거랑 똑같겠다, 그치? 그래서 얼마로 계산하면 돼? 100 곱하기 0.9에 몇 승? 8승을 구해주면 끝나겠지? 됐죠? 자, 그래서 가자. 계산하면 얼마야? 43만 원. 오케이. 됐죠? 36번으로 갈게요. 36번에 있잖아. 너희들이 이제 너무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뭔가 밝히는 데만 너무 혈안돼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보통 질문을 하지. 이게 자, 너희들이 다들 고개 들어봐, 얘들아. 나는 뭐 써주긴 하는데 이건 사실 필기가 크게 필요가 없거든. 여기서 만약에 한번 A, B, C, D를 잡을 거야. 근데 A, B, C, D를 아무렇게나 잡는 게 아니지. 어떤 수들을 가지고 잡는데? 100 이하의 자연수. 얘들아, 봐봐. 여기서 분명히 뭐 하래? 순서대로 무슨 수를 이룬다? 등비수를 이루는데 거기에서 뭐 하도록 하는 거 찾아보래. A가 최대가 되도록 하고 싶대. 얘들아, 그럼 A가 최대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데? 공비가 자연수잖아. 공비가 자연수잖아. 그러면은 1보다 큰 놈들이니까 1은 아니니까 서로 다른 내수를 뽑은 거라서 공비가 1이 아닌 자연수를 하면 무조건 공비는 1보다 큰, 즉 증가하는 형태의, 계속 늘어나는 형태, 커지는 형태의 등비수를 말을 하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 A가 최대면 덩달아 누구도 최대야. D도 점점 따라 커지겠지, 공비가 일정하다면. 근데 D는 커질 수 있는 한계가 100까지로 정해져 있어. 계속 커지는 게 아니야. 그러면 D는 그냥 적당하게 어딘가에 고정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A가 커지면 어떤 놈이 어떻게 변화하게? 내가 고정된다라고 해버리면 공비가 작아지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가장 작은 공비인 2를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만 따져주면 끝나겠네. 뭔지 알겠어? 그렇게 유추로 들어가는 거지. 뭐 지금은 가능하기는 하지. 근데 이게 범위가 좀 좁아지거나 하면은 물론 말은 당연히 2가 나오기는 해야 되는데 2가 혹시나 아닐 수도 있기는 하겠지. 그러면 답이 없거나 아니면은 문제 조건 자체가 이렇게 나오겠지.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뭐 홀수를, 이러면 또 너희들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치? 아무튼 뭐 굳이 억지로 만든다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공비는 최소값이라서 누구를 가져보자? 2가 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2를 가질 수 있니? 있지. 언제? 얘가 96을 가졌을 때. 8의 배수 중에 제일 큰 거. 왜 8의 배수야? 그것만 설명을 할게요. 2를 3번 곱해야 되니까 8의 배수로 가는 거지. 됐어? 그래서 역으로 2 나누고 48, 2 나누고 24, 2 나누면 A는 얼마네? 10이네. 만약에 A까지 구하라고 했다면 A는 12, 공비는 2 해주면 되고, 지금은 공비만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냥 저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가자. 40번을 제가 질문했는데요. 네. 못 보고 지나간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할게. 40번 마무리하고 잠깐 쉬자. 알았지? 자, 40번 가자. 8단 케이크를 만들었대. 자, 케이크 1단, 2단, 3단, 점점점, 7단, 8단. 자, 케이크 만들었대. 자, 여기에서 2단의 부피를 뭐라 불렀소? P라 불렀소. 4단의 부피, 4단도 있네. 4단의 부피를 뭐라 불렀소? Q라 불렀소. 그때 8단의 부피를 구해보시오. 뭘 가지고? PQ로만.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찾아가면 돼?
4에서 8로 갈 때 얼마만큼 변화했을까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의 힌트는 뭐게? 일정한 비율로. 이 문제 어디서 많이 풀어봤어? 너희 중간고사에서. 지수하면서 겁나게 많이 풀어봤지? 그치? 일정 비율이니까 아래 거듭제곱형으로 점점 곱해서 줄어든다. 그치? 또는 증가하거나. 맞나요? 일정 비율. 어이씨, 문제 다시 보고 일정한 비율 아니에요 하면 되지. 일정한 부피는 뭐예요? 에이씨. 자, 아무튼 그래서 계속 가자. 그래서 2에서 4를 향해 갈 때 분명히 그렇지. 공비를 R이라 그러면 제곱만큼 곱해서 만들었을 거야. 그게 얼마만큼 곱해졌어? 수면 참 좋았는데 수는 아니고 P분의 Q를 곱할게요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곱하기니까 곱하기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너희들은 R제곱이 뭐라는 걸 얻었어? P분의 Q라는 걸 얻었다. 그치?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자, 4단에서 8단을 갈 때 공비를 몇 번 곱해주면 돼? R4승을 곱해주면 된다. 그치? 그러면 8단의 부피인 저 물음표를 찾아보자. 물음표라는 놈은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지. Q 곱하기를 자꾸 놓쳐. Q에서부터 곱해서 무엇을? R제곱을 곱해서 몇 번 곱하면 돼? 2번만 곱해주면 되겠네. R제곱의 값이 P분의 Q니까. 됐지? 그래서 답은 뭐야? P제곱분의 Q3승. 그게 답이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뭐니? 1번.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등비수열 보충 프린트에서 보면 너희들이 생각보다 많이 질문을 안 했어. 뭐냐면 도형. 도형을 내가 뭐 많이 풀어준 것도 있기는 한데, 그래서 너희들은 이 도형 문제 분명히 연습 좀 많이 해 나가야 될 거라 그랬고, 지금처럼 일정 비율, 일정한 뭐 비율을 가지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문제도 분명히 너희들이 많이 풀어봐야 될 거야. 근데 지수에서 이미 연습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접근하기는 쉬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너희들이 등비수열의 합 오늘 하잖아. 오늘 내일까지 쭉 하게 되면 거기에서 너희들이 좀 배워가야 될 게 많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형 문제, 등비수열의 합에서 도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급수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닮은 비 찾는 것 좀 연습 많이 해야 될 거라서 그쪽 파트 연습을 좀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마 나가게 될 건데, 내일 보충 프린트가 나가게 되면 그거는 전부 다 도형에만 맞춰가지고 알려줄게. 또는 내일 수업하려고 하는 원리 합계랑 같이. 알았죠? 그것만 가지고 한 4, 50문제 줄 거니까 그거랑 책 문제만 좀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일단 쉬었다 합시다. 자, 시작하자. 자, 얘들아, 거기 들어봐. 자, 우리 이제 뭐 남았냐면 등차 등비에서 하나 남았습니다. 뭐 남았냐면 등차의 합, 등비의 합. 합들 남았는데 내가 방학 때는 등차하고 등차 합하고 등비하고 등비 합했는데 이번에 왜 뺐냐면 너희들이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하고 나면은 엉뚱한 소리를 좀 해가지고 그래서 잠깐 좀 따로 하려고 한 거야. 자, 수열의 합이라는 게 있어. 우리 이번에 수열의 합 단원이 아닌데요 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배우는 수열의 합은 그냥 마지막 수열의 합 하나 얘기하는 거야. 자, 일단 계속하자. 우리가 수열의 합이라 부르는 것 중에 어떤 놈을 하나 다룰 거냐면 수열의 합 SN을 다룰 거예요. 자, 이도훈 씨, SN의 정의가 뭐지? 미쳐버리겠네. 맞는 말이잖아요. 김종학 씨, SN의 정의가 뭐죠? J랑부터 N랑 그거 말한 거야? 자, SN이라고 부르는 놈은 합이죠. 그래, 당연히 합이지. 근데 제1항부터 제_n항까지의 합을 이루는 말이야. 오케이? 일반적인 약속에서 얘는 반드시 이렇게 명시할 겁니다 라는 약속은 아니야. 그래서 항상 너희들한테 문제의 조건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_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고 라는 식으로 줄 거야. 알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SN이라 부르는 거는 항상 제1항부터 제_n항까지의 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 놈들 중에서 만약에 그 수열이 만약에 뭐라면 등차 수열이라면 SN은 등차 수열의 합이 되기도 하고, 만약에 그 수열을 봤을 때 등비 수열이라면 그 SN은 등비 수열의 합이 되기도 해. 근데 너희들한테
등차 수열의 합을 하고 나서 등비 수열 수업을 해. 등비 수열에서 SN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등차 수열 합이요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SN은 그냥 모든 수열에서 항상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합을 이루는 말입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수열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등차와 등비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수열 AN의 합이라면 그거는 언제 배웁니다? 다음 주에 배우게 됩니다. 뭐요? 그렇지. 시그마가 되는 거지. 오케이? 시그마로 표현을 한다니까 화살표로 가자. 자, 그럼 여기서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공식으로 외워서 갈 거고 등비 수열의 합이라는 것도 공식으로 외워서 갈 거고 시그마 AN의 합은 그냥 저 위에 공식이나 혹은 그냥 시그마 자체의 성질을 배우러 가는 거야. 더럽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누구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진행을 할 거냐면 자, 순서가 완전 좀 뒤틀어진다. 누구를 먼저 하나 갈 거냐면 수열 AN과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SN이라 부르는 방금 한 거 SN이라는 놈과 AN이라는 놈의 관계를 살펴보러 갑시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SN의 정의가 뭐였지? 제1항부터 제2항. 어이, 그래요. 그래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어디? AN-1 더하기 AN까지 간다, 그치?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SN과 AN의 관계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로 문제가 연결이 되냐면 SN을 줄게. 이거를 내가 깨라고 썼더니 아, 불편, 개예요. 막 이러고 있던데. 정은영이야, 그렇지. SN을 줄게. AN을 구해봐. 이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구해줘도 아니겠지. 구해줘겠지. 알아, 나도. 근데 자. 깨는 모르셨어요? 그건 솔직히 까먹긴 했어. 헐. 오. 한국말 맞지? 너네 그거 알아? 찌개가 맞게, 찌개가 맞게. 해요. 맛있으면 정답이죠. 아이 이길 거 아니야. 아이 쓰면 된 거 아니야? 아이. 베개가 맞게, 베개가 맞게, 베개가 맞게, 베개가 맞게. 이거 누가 몰라요? 이건 난데? 베개. 개 나온. 우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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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어떻게 외워? 뒤에 새끼를 붙이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뜻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되게 헷갈려 한다고. 그래서 찌개 새끼, 베개 새끼 막 이런 거 붙이라고 막 그러던데. 그때로 뭐 김치찌개 쓸게 어이로 썼는데. 아니 나는 안 헷갈리지. 그 헷갈려하는 사람들 많더던데. 이거 찌개를 되게 헷갈려하는. 베개는 아는데. 요새 금세. 요새 금색. 오 고급. 요새는 아이야. 요새는 아인데. 요새는 어이. 이거는 어이고 이거는 금시에라는 말을 줄인 거잖아. 뭘 아시네요? 야, 나도 수험생이었다고 임마. 불과 몇 년 전에. 자, 조용히 하세요. 20년? 응? 야, 나도 국어 등급이 쉐 깎기는 한 4등급. 쉐시였기는 한데 점수는 나름 괜찮았어. 91점. 근데 그거랑 또 맞춤 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문법 위주로 난 되게 많이 했었고 우리는 국어 듣기가 있었는데 국어 듣기를 더럽게 못했어. 한국인인데. 한국인데 국어 듣기가 안 돼. 힘들어. 영어 듣기는 만점 항상 나왔는데. 병신이냐? 내가 귀가 먹었어? 도라이네 저거. 제발 들리세요란다. 미쳤나보다. 국어 듣기 어떻게 나와요? 응? 어떻게 뭐예요? 몰라. 나도 이젠 기억. 국어 듣기 자체가 사라진 지가 한참 됐잖아. 나도 이제 기억이 안 나. 기문학 나와요 거기서. 기문학 말로 설명해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람들 간의 대화야. 잘 들리세요. 근데 못해요? 이거 사람들 간의 대화고 거기서 좀 더 생각하는 게 들어가긴 하지. 영어처럼 듣고 맞는 거 찾고 이거는 아니야. 틀린 그림 찾기 같은 문제는 아닌데. 자, 아무튼 잠깐만 여기서 필기를 할 때 요거 다음에 바로 이어 붙이지 마. 요거 밑에 공간을 한 대여섯 줄 정도를 더 쓸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뭐 그냥 바로 밑에다 쓴다면 옆에 공간 남으니까 거기다 써도 충분히 하긴 할 거야. 근데 좀 공간을 여기도 옆에도 좀 같이 비워도 쓸 얘기 좀 많이. 쟤는 끝이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SN들은 있잖아. 이러이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열의 합 SN이라고 하는 거는 등차수열의 합을 공식으로 한번 증명해 볼 거고 등비수열의 합을 공식으로 증명해 볼 거고 나머지 수열들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SN을 할 줄 아는 게 몇 개가 나왔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이거 하나 다루러 갈 거야. 오케이? 거기까지 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등차수열 합으로 갈 거예요. 등차수열 합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뭐야? 우리가 SN이라고 부르는 놈 어떻게 정의한다고? 벌써 세 번째 질문이다. 어떻게 구한다고? 동하야. SN이 뭐야? 합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SN이 뭐야? SN이 뭐야? 1항부터 그렇지. N항까지 다 더하면 그렇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점점점 A의 N-1 더하기 AN까지를 우리가 SN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그랬지? 네. 자, 그럼 하나만 더 질문을 해볼게. 누구한테 질문을 해볼까? 이번에는 태영이. 태영이 한번 해볼까? 너 등차수열의 합 배워왔지? 자, SN 공식은 있잖아.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SN 공식은 공식 자체도 중요해. 근데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분명히 학원 선생님, 너 가르쳤던 선생님도 분명히 강조를 했을 거야. 너가 기억을 못하는 걸 거야. 자, SN을 어떻게 구하죠? 공식을 구하는 과정을 그 다음 단계를 설명을 해봐. 아. 에이 이거 뭐야? 에이 모르겠을 거야. 이상한다. 에이 알아요. 근데 생략 오래 걸리겠다. 아휴, 지랄을 하세요. 자, SN을 한 번 더 써주세요, 야. 자, 어떻게 한 번 더 써주냐면, 자, 봐봐. 등차수열 합에서 첫째 항을 내가 A로 하면 A2는 뭐야? A 플러스 D. 그리고 마지막 놈을 우리가 L이라고 부를 거야. 라스트, 마지막이라 그래서. 그럼 얘는 뭐가 될 거야? L-D. 그래서 얘는 빨간색 SN은 한 번 더 쓰는데 그때 어떻게 쓰세요? 그렇지.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이게 왜 필요한지는 좀 이따 바로 이어서 설명해 줄게. 그래서 L이 여기로 옵니다. 그 다음에 L-D가 여기로 가고요. L 플러스 D가 여기로 갑니다. 뭐래? A 플러스 D. 그 다음에 마지막에 A가 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녀석을 뭐 해봐? 그렇지. 더해보는 거지. 더해주게 되면 ESN이 나오는데 그 ESN이 뭐가 되는 거야? 아래 위에 거 더해보니까 A 플러스 L. 여기 더해봐도 A 플러스 L. 계속해서 A 플러스 L만 나오네. 그러면 여기서 그렇지. A 플러스 L이 N번 등장을 하게 되고 결론이 이제 SN을 구하게 되는 거지. SN은 뭐예요?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그렇지. 첫째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한글로 외워주면 더 좋고. 아무튼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공식을 더 찾아. 왜 하나 더 찾냐면 우리한테 고등수학에서 물어보는 수열의 합 또는 수열 문제들은 보통 이제 등차수열임을 밝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주냐면 등차수열이다라는 사실을 식을 통해서 주며 그 식에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보통 첫째 항과 공차야. 공차를 알게 되면은 그럼 마지막 L 끝항을 주는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겠지. 그 일반적인 경우 첫째 항과 공차를 주는 경우로 넘어가 보자. 그러기 위해서 L이라는 놈을 다시 봐. 뭐야? AN. 일반항에 해당하니까 L은 뭐랑 똑같겠네? A 플러스 N-1의 D랑 똑같겠네. 그래서 L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 보면 A가 더니까 2A로 바뀌었겠네. 2A 플러스 N-1의 공차 D가 나옵니다. 맞나요? 나누기 2. 됐지? 이 두 가지가 등차수열의 합 SN에 대한 공식 두 가지니까 반드시 외워두고 방금 내가 설명하는 거에서 너희들이 힌트를 다 얻었어. 두 공식은 사용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너희들은 반드시 외워둬야만 해. 알았지? 오케이? 잘 기억해두자. 첫 번째 등비수열의 등차수열의 합 공식 끝났어요. 자, 그럼 잠깐만 아직 있어봐. 필기시간 줄게. 잠깐만 고개 들어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이따가 등비도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시그마도 할 거야. 네. 그럼 그걸 할 때마다 등차수열 하고 나면 한 번 나오고 등비수열 하면 한 번 나오고 우리 교재는 등차 등비가 한 방에 있으니까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합을 다 하고 나면 나중에 마지막에 한 번 물어본 다음에 시그마에서 또 물어보는 게 바로 얘거든. SN을 지금처럼 이제 줄 거야. SN을 주고 나서 AN을 주고 일반항 수열에 대한 특징을 주고 합을 찾으세요가 아니라 이번에는 SN을 줄 테니 뭘 구해봐? SN을 줄 테니 뭘 구해봐? AN을 구해봐.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등차수열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등비수열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그냥 일반항을 뭔지 모르는 상태로 찾으러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공차 찾고 뭐 첫째항 찾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면 너희들은 어떤 방식으로 찾아줄 수 있냐면 SN을 알고 있어. AN을 구하고 싶어. 얘네들이 다 필요 없으니까 사라지게 해야 되지. 그래서 누구를 빼고 싶어? A1, A2, 점점점, A의 N-1들을 사라지게 하고 싶어. 둘이 뺄 거야. 근데 그래서 그게 뭔데? 첫째 항부터 N-1까지 항까지 합이니까 SN-1이 되겠네. 그래서 결론은 SN에서 SN-1을 빼고 그게 결국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 AN만 남아. 이러한 성질을 얻고 거기서 하나 더 얘기할 건데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할게요. 밑에 한 5줄 정도 비워두라고 했지? 한 3줄, 4줄 정도 더 남아있을 거야.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등비수열 합 바로 넘어갑니다. 자, 필기해 주시고요. 저기까지 필기 다 되면은 다음 거 시작할게. 저거 지우고 등비수열로 넘어갑니다. 뺨. 오, 숨차. 높아시네요. 갑자기 한 번씩 흥분하면 이렇게 말이 빨라져요. 태영이는 되게, 나 성격이 되게 희한한 게, 너 경상도 출신인데 어떻게 성격이 그렇게 느긋하냐? 말하는 속도 들어보면 되게 전라도스럽다. 전라도 말이 되게 느리잖아. 아, 충청도. 지역 감정입니까? 아니, 기억 감정이 아니라 전라도 애들 말이 되게 느려. 아, 있냐 이러면서. 있냐. 아니, 내 친구들 광주 출신, 전라도 쪽 출신 애들 말 들어보면 진짜 말 되게 느려. 어떻게 해요? 경상도는 엄청 급하고 말이 다다다다닥 딸바청 쏘듯이 나오고 전라도가 되게 느려. 어? 내가 있냐, 어제 친구 만났는데 있냐 이래. 오. 그 걔가 광주 출신이라서 걔가 좀 심하기는 했는데. 네, 경상도는요? 경상도는 지금 내가 하는 말처럼 엄청 빠르지. 우리나라 경기도는 똑같은데요? 경기도도 비슷하기는 하지. 경기도는 그냥 뭐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서울과 뭔가 조금 다른 말이 있기는 하지. 그 경기도만의 사투리가 그런 거 있잖아. 상추 씻어 먹어, 이거를 씻어 먹어, 이런 거. 그런 게 있다고. 인천에서 유독 씻어라는 말 많이 써. 인천이 경기도예요? 경기도 안에 들어가 있지. 뭐야? 아니, 뭐 광역시니까 따로긴 한데 부산도 경상도에 붙어는 있잖아. 광역시라 따로기는 해도. 바보야. 근데 서울도 근데 경기도에 들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서울은 서울만의 그게 또 따로 있지. 그래서 서울말도 서울만의 사투리라고 하기도 하고 경기도도 경기도만의 사투리고 표준어랑은 다 다르잖아. 표준어는 아나운서들이 구사하는 말이 표준어고. 왜 그래요? 왜 있길래? 인성. 아, 둘 다 시커매가지고. 이정쌤이었어. 그럼 모욕적인 말이 어이가 없네. 자, 다 썼어? 지워도 돼? 자, 쌤 화내지 마요. 화냈어. 나 호준이었으면 화내잖아. 호준이었으면 그러려니 하지. 그러니까 영진이 이제 호준이 못 보네. 재미없겠다. 호준이 놀리는 재미가 쏠쏠한데. 호준이 진짜 잘 따던데 진짜. 형이만 어떻게 래 호준이 이렇게 짜서. 호준이의 눈물이야. 야, 그만해. 쌤, 그만하세요. 진짜 빌러야지. 아니, 맨날 따라해, 수업 때마다. 영상 딱 쏠까에도 진짜 안 짰어요. 아니야, 앉았어요는 아니야. 호준이는 이거야. 사장님 아니야 사장님? 호준아, 일어나야지 하면은. 자, 가자. 자, 등차수열 합공식을 그러면 아까 내가 분명히 공식 외우는 방법, 아니 공식이 만들어지는 그 단계를 분명히 너희들한테 뭐 할 거라 그랬어? 너희들한테 외워두라 그랬어. 근데 있잖아, 너희들한테 그냥 이 등차수열 합이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하세요라는 서술형 문제 때문이 아니야. 등차수열 합공식은 언제 사용이 되냐면, 자, 방학 때 우리 했던 문제야. 요 놈의 길이를 구하는 데 쓰입니다. 삼각형을 주고요. 좀 쉬운 걸로 갈까? 삼각형을 주고요. 그 삼각형에서 여기가 수직인데 수직이 되도록 하는 선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끊어갑니다.
그때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놈들의 길이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일단 너희들이 같은 간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삼각형들은 전부 다 합동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 그치? 네. 그러면 이 합동인 삼각형을 가지고 보면 높이들이 다 똑같지. 그러면 노란색 길이들 보면 여기보다 이만큼 더 했고 그 다음은 이만큼 또 빨간 것만큼 또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고 또 더하고 하다 보면 등차수를 이루는 누구는 태영아 누구는 노란색 길이들은 무슨 수를 이룬다? 등차수를 이루는 거야. 그럼 이놈들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등차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너희들이 하나하나의 길이들을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놈의 합을 구할 때 똑같은 길이를 한 번 더 더합니다. 어떻게? 역순으로. 그러면 결국 노란색 길이들의 총합을 2배를 해주면 이 길이들이 똑같이 몇 개가 나오는 거야? n개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n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답은 그놈들을 2로 나눠주면 답이겠지. 그때 쓰이는 거야. SN은 똑같잖아. 순서를 뒤집어서 다 더해가지고 2로 나누는 게 등차수의 합이에요랑 똑같은 과정이란 말이야. 그런 도형이 활용해서 쓰이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등차수의 합의 활용 문제를 보면은 뭐 항상 이것만 나온다는 건 아닌데 저런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세요가 나올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따로 순서 뒤집고 얘네들은 얘네들대로 따로 순서 뒤집어서 전부 다 등차수의 합을 따로따로 써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것 때문에 등차수의 합 공식은 유도 과정을 외워달라 그랬어. 이런 데서 쓰이게 되니까. 알겠음?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로 한 번 더 넘어가 볼게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역시 똑같아. 너희들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냐면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도훈 씨한테 물어볼 건데요. 자, 가보자. SN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A1부터 AN까지의 총합이라고 물어볼 거야. 자, 그때 우리가 SN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SN을 한 번 더 쓴다, 그치?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쓸 때 어떻게 쓰기로 하지, 김도훈 씨? 선생님 좀 불편해요. 뭐? 등수열해요. 뭐? 아. 여기에는 종아리가 있다. 유도할 때 어떻게 하냐? 이도훈한테 물어보는 척 김도훈한테 물어보기. 우와. 그지? 자, 봐봐. 자,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자, 봐봐. 유도하는 과정을, 자, 다시 조용.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방금처럼 도형의 길이들의 합으로 활용으로 넘어간다, 그치? 그치? 그래서 기억을 해두라고 했다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있잖아. 왜 너희들한테 유도 과정을 기억을 해두라고 하냐면 몇 급수라고 하는 놈. 물론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몇 급수라는 단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우리가 등차 곱하기 등비라는 형태의 문제로 너희들한테 질문을 할 거야. 그 녀석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바로 몇 급수라고 부르는 놈인데 그 문제로 넘어가서 나옵니다. 급수라고 해서 미적분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수투에서 나와. 아니, 다음 단어에서 나와.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 다 알아두세요. 다음 단원에 응용형 문제로 나옵니다. 몇 급수라는 단어는 사라진 채로.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유도 과정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 첫 번째 놈을 A, 두 번째 놈을 AR, 마지막 두 번째 놈을 AR의 n-2승, 얘는 AR의 n-1승으로 일단 써봤다, 그치? 그 놈들을 SN을 어떻게 한 번씩 써? 한 번씩? 밀려서 쓰고 나서 일단은 그대로 갈게. 한 번씩 밀렸어. 답지 밀려 쓰지 말고.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봐봐. 전부 다 R배만큼 차이 나고 있지. 그치? R배만큼의 차이가 나고 있지. 그래서 밑에 놈을 뭐 해줘요? R을 곱해줘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AR이 되고 얘는 AR n-2승이 되고 얘는 AR의 n-1승이 되며 얘는 AR의 n승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나서 위아래를 똑같게 했으니까 둘이 뭐 하겠냐? 빼야죠. 그렇지. 그럼 얘는 이제 뭐 해봐? 빼봐. 둘이 빼. 빼면은 좌변은 뭐가 되지? 1-R에 SN 는 우변은 뭐가 되지? 뭐야 이거 켜져 있어. 뭐? A
빼기 AR의 n승. 그래서 뭐 하냐? A로 묶어보는 거지. 그래서 답은 SN, 등비수열의 합공식 SN은 어떻게 됩니다? 1-R분의 A로 묶어주면 1-R의 n승이 되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우리가 처음에 공식을 만들어 본 거는 A 플러스 L이라서 일반적인 방법인 공차를 아는 문제로 풀기 위해서 D에 대한 얘기로 바꿔갔다면 얘는 이미 A와 R, 처치함과 공비에 대한 얘기 나왔네. 더 이상 바꿀 필요 없지. 그래서 그냥 하나 더 외우기는 하는데 그거는 사실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 뭐가 되냐면 공비가 항상 1보다 작으라는 법은 없으니 분모가 음수인 경우도 되게 많겠지. 그래서 그 경우를 위해서 미리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를 곱해 놓은 거야. 그래서 얘는 R-1이 되고 위에 것도 R의 n승 마이너스 1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 두 가지 등비수열의 합공식 외워줄 수 있겠나요? 네. 오케이. 자, 얘는 너희들이 계산을 편하기 위한 두 가지 공식이지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고 여기에서 기본 공식은 첫 번째 걸로 생각을 해주세요. 알았죠? 왜냐면 나중에 이과생들이 배우는 미적분에서 첫 번째 걸 가지고 어떤 공식을 증명을 해나갈 거라서. 알았음? 네. 오케이. 여기까지가 등비수열 합공식 유도 과정까지 다 설명한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더 이상 할 거 있다 없다? 없다. 개념 설명은 여기서 끝나. 활용형 문제로 내일 쭉 넘어가는 거지. 오늘은 기본 문제들 위주로. 오케이? 오케이? 다음 내일인가? 이거는 좀 이따가 할 거야. 아직까지. 필기하고 요거는 지운다. 뭘 봐? 호준이랑 좀 재밌겠네요. 우리는 재밌지. 무슨 건지 걔는 모르겠어. 어? 호준이? 걔도 즐기는 것 같아. 매일 고통해야 되지 않나? 막 아까 무슨 얘기하다가 하고 끝낼 거라고 했는데 어? 무슨 놀리다가 콩나물. 에이, 콩나물 끊으면 어디가? 국밥으로 들어가겠지 뭐. 이런 사람은 그냥 끝이에요. 그 호준이 머리 자르면 콩나물 머리 다듬었네 이런. 그런 거 아는 거지 뭐. 국 끓이려나 봐. 병직컷 했을 때가 최고였는데. 어? 병직컷 했을 때가 최고였는데. 걔? 호준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스스로 한 거 아닐까? 자, 가자.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 기본 공식 두 가지 외웠지? 자,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저 문제들 계속 풀러가 볼게요. 자, 아직까지 공식이 분명히 방학 때 배웠던 게 모두 다 기억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자, 다들 고개 들어봐. 한 번만 더 쓰고 시작하자. 자, 고개 들어. 자, 봐봐요. 첫 번째, 자, 얘들아, 등차 수열이 등장을 했어. 만약에 등차 수열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해보래? 합을 구해보래. 그래서 너희들은 등차 수열 합공식 SN을 한번 불러보자. 자, 한윤희 씨 불러보세요. 2분의 2분의 N. A 더하기 N. 아, 한윤희가 왜 이렇게 많아? 두 명인 것 같은데. 민이라지 않았어요? 그래, 한유민. 자, 두 번째 공식 불러봐. 2분의 2분의 N N. A 뭐? 아니 그 괄호 2A. 중괄호 아니고? 아니 제가 왜 A 알았어. 2A. 플러스 N-1이 플러스 N-1D. 그렇지, 똑똑하구만.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누구 불러볼까? 권태영!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넘어간다. 자, 고개 들어. 책 보지 말고. 오케이? 뭐 못 외워도 돼. 그래서 지금 써놓고 문제 풀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는 외워봐. 자, 등비수열 합공식 SN 불러보세요. 1-R 분의 A의 1-R의 N제곱. 그렇지. 성조가 등장하는 거. 봐. 부산 경상도 말했는데 내가 성조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나 지금 부산에서 수업하는 것 같아. 주말 밤마다 N제곱 분의. 쌤도 미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태영이 오고 나니까 내가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해.
자, 아무튼 계속 갈게요. 자, 물론 하나 더 있기는 하다, 그치? 걔는 그냥 갈게. 그렇지. 분모 분자를 마이너스 부호 바꿔준 거다, 그치? 오케이. 자, 갑시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등차수열이라고 명시했네. 일반항을 구해보자. AN을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알고 있어, 너희들은? 그렇지. 첫째 항 알고 공차를 알고 있는 거지, 얘는. 그치? 그래서 공차가 얼마야? 플러스 6. 어이? 플러스 6. 근데 이걸 또 해요? 미안해. 일반항이었네. 17번. 나 이 문제인 줄 알았고. 여기 있다. 자, 17번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오케이. 문제가 굉장히 좋지. 자, 일단 뭐가 주어졌어? 첫째 항이 1이고 마지막 항이 9. 자, 너희들한테 뭘 줬어? 첫째 항이 1. 마지막 항이 9. 공식 뭐 써야 돼? 그렇지. 등차수열 공식 첫 번째 거 써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S를 구할 거야. 자, 뭐 분해? 2분의 N 곱하기 10 곱하기 1 더하기 9. 그렇지. 끝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A 플러스 L 저 공식을 이용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하나 부탁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방학 때 했었던 건데 이 N을 너희들이 어떻게 외우고 있냐. 보통 SN을 구하기 위한 걸로 외우고 있지. 보통은 그렇게 쓰거든. 근데 그렇게 해주지 말라 그랬어. 그렇지. 여기 등차수열 합이나 등비수열 합에 들어있는 N이라는 값은 반드시 너희들이 항의 개수라고 좀 기억을 해줘. 왜 그러냐면 나중에 등차수열 합 공식을 시그마와 함께 쭉 막 연결시켜 막 이것저것 섞다 보면 등차수열을 이루는 어떠한 수들 쫙 나열해 놓고 나서 더하래. 근데 어떻게 더하게? 요만큼만 더해. 또는 홀수 번째 것들만 더해줘요. 근데 홀수 번째 것들만 봐도 등차수열이야. 공차가 얼마짜리? 2D짜리. 그러면 너희들이 마지막 것만 보면은 A의 11까지 구한다 치자. 그러면 S11을 구하기 쉽겠지. 그래서 여기 N에다 뭐 넣냐? 11 넣기 쉽겠지. 근데 그게 아니지. 왜? 공차 2D짜리로 가면 1부터 11까지는 항이 몇 개야? 1, 3, 5, 7, 9, 11. 6개야. 그러면 SN 공식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위에 6 곱하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더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더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은 저 N을 항의 개수라고 좀 기억을 해놔요. 더하려고 하는 항의 개수. 그래서 이 문제가 왜 괜찮냐면 문제에다가 항의 개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 저거를 미리 강조하고 싶은 거지. 이해됐죠? 등차수열의 합도 마찬가지고 근데 등비수열의 합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N이라는 거는 SN에 있는 저 N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항의 개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SN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냐면 SN으로 가도 맞기는 하는데 SN은 보통 우리가 마지막 일반항 AN까지의 합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조건 얘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자, 갑시다. 그럼 이번에는 누구 한번 풀어보냐면 17번에 2번은 딱 봐도 답이 나오지. 뭐야? 공식 두 가지가 있어. 등차수열 합공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뭘 줬네? 이것도 그렇지. 그럼 이제 너희들은 이 문제에서 배워가는 거 항의 개수라는 거 말고 또 뭐 있어? 끝항이 주어졌나요? 공차가 주어졌나요?를 가지고 너희들이 뭘 주어졌는지에 따라 공식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겠지? 네. 자, 19번 풀어보세요. 어우 더워. 아 그리고 아까 너희들 이거 뭐냐 테스트 다 채점했지? 네. 안 버렸지? 다 가지고 있지? 네. 아까 푼 사람들도 끝나고 나서 자습실로 가서 선생님한테 점수까지는 불러드려. 아, 쌤 오늘 안 오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오시긴 오셔. 근데 7시에 오셔. 왜 이제부터? 토요일은 항상 7시에 오셔. 그래서 3시부터 4시까지는 석원쌤이 잠깐 이제 그냥 감독만 해주실 거고 아니면 전달만 해주실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나 오늘 봤지? 너희들 책상 앞에다 뒀잖아. 원래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너희들이 들고 가서 알아서 푸시면 돼요. 그리고 채점까지만 알아서 해놓고 나서 수업 끝나고 그 기하 안 듣는 애들은 첨석쌤한테 일요일은 3시에 와 계실 거고 토요일만. 알았지? 첨석쌤한테 점수 불러드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그러고 가시면 됩니다. 수업 중에 못 다루는 이유가 끝나고 보는 애들이 있어서.
자, 그럼 갑시다. 19번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점점점점 해서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20번째 항까지 20개의 항들을 전부 다 더해보래.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등차 수열에 대한 합이니까 머릿속에 공식이 두 가지 떠오른다, 그치? 그럼 이 문제에서는 마지막 항을 구할 수 있나요? 공차를 쉽게 찾을 수 있나요? 바로 공차가 나오지. 공차가 얼마야? 5. 플러스 5. 그래서 얘는 SN 공식을 어떻게 써나가면 돼? 두 번째. 두 번째 거 이용해서 2분의 얘를 S20으로 바로 갈까? 그럼 뭐야? 20. 20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마이너스 24 플러스 19 곱하기 D5 됐죠? 짝짝 약분. 그럼 뭐야? 710. 711에 맞아? 네, 맞소. 맞겠죠 뭐.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설명해 주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 이 문제에서 이렇게 풀란 얘기는 아닌데 등차수열의 합공식 하나 더 있잖아. 교과서에 나오는 거 말고 문제집에 나오는 거 말고 하나 더 알려줬었잖아. 평내는 알려줬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험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자. 자, 우리가 일반항 AN이 2n 플러스 1이라고 주어지면 SN 공식을 보자마자 n제곱 플러스 2n으로 갈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해보자. AN이 4n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SN 공식은 2n 제곱 마이너스 n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마술을 부린 게 아니야. 외워서 푸는 것도 아니고. AN이 어떻게 주어져 있다면 만약에 n 플러스 1이라고 주어져 있다면 SN 공식은 2분의 1n 제곱 플러스 2분의 3n이라고 갈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자마자 답이 바로바로 나오고 있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잘 한번 해보자. 우리가 AN이라는 등차수열인 걸 알 때 일반항 공식을 우리가 어떻게 외우기도 했었냐면 dn 플러스 p라고 외우기도 했어. 여기서 말하는 p는 뭐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첫째 항이 주어질 거니까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첫째 항이 나오도록 p값 조절하기. 그거였었지. 그래서 일반항이 만약에 AN이 어떻게 된다? 공차가 얼마고 2고 첫째 항이 얼마고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일반항 A는 어떻게 시작하라 그랬어? DN이니까 2N. 그리고 첫째 항이 3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가자 그랬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누구도 SN도 비슷하게 시작할 수 있어. SN 두 번째 공식을 다시 잠깐만 가지고 와봐. N 곱하기 2A 플러스 N-1의 D란 말이야. 여기에 A와 D의 수가 분명히 들어갔다 치면 답을 쓸 때는 전개를 하지 않을까? 그럼 전개를 미리 해놔봐. 공식 상태에서. 분자를 잘 보니까 dn 마이너스 플러스 2a 마이너스 d가 됐을 거야. 근데 그 앞에 뭘 곱했어? n을 곱했네. dn 제곱 n. 그리고 2로 나눴네. 2. 그러면 SN의 공식을 잘 봐. 분명히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고 2차항의 개수는 2분의 d거든. 그리고 두 번째, n에 대한 1차항은 귀찮지 외우지 마세요. n에 대한 1차항은 분명히 뭔가가 존재할 거야. 상수항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대로 진행을 합니다. 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요 놈에 대한 거는 너희들이 어떻게 찾아가냐면 여기에서 그렇지. SN의 정의가 뭐야?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그러면 S1은 뭘까? A1이 되겠지.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하면니까 그냥 첫째 항만 쓰라고. 됐어요? 그래서 S1은 어떻게 해? A1과 똑같으니 여기 있는 문제로 이제 적용을 시켜보자. 뭐? 일반항 AN이 주어졌어. 그 앞에 있는 2라고 하는 놈은 만약에 이게 없다 치고 2라고 하는 놈은 공차겠지. 그러면 SN은 n제곱의 개수가 2분의 공차잖아. 2분의 2니까 1 들어가면 되겠네. 네.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얼마야? 1 넣어봤더니 3 나오지. 그러면 SN에도 1 넣어주면 3이 나오도록 하는 1차항만 만들어주면 2N이겠네? 뭐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아까 이게 바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얘도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 공차가 얼마야? 4잖아! 그럼 SN은 어떻게 시작하겠어?
2n 제곱으로 시작하겠지. 첫째 항이 얼마야? 1이네. 여기도 n에다가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되니까 빼기 1, n. 오케이? 여기도 뭐야? 공차가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SN의 n제곱의 개수는 뭐겠어? 2분의 1이겠네. 첫째 항이 얼마야? 2잖아. 그럼 여기도 S1이 얼마여야 해? 2가 되려면 2분의 3을 더 더해줘야 되니까 n. 오케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요거 5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때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SN 공식을 하나 더 가지고 가자. 어떻게 간다? 2분의 D의 n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항이며 1차 항 하나가 더 존재하는데 그놈은 몰라. 규칙이 없어. 그냥 첫째 항 값을 쓰면 돼. 첫째 항이 나오도록 조절만 해주면 돼. 알았어요? 요거까지 추가로 참고해두고 자 근데 얘가 정말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된다면 사실 SN을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하지 않을까? 학원 선생님들은 다 알려줘. 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안 알려줘. 오케이?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는 얘가 쉽고 어떤 문제는 얘가 쉬우니까 그냥 이걸로 푸세요 라는 거 하는 게 학교 교육 방식이잖아. 그치? 특정 문제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안 알려준단 말이야.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풀게 해야 되니까. 그게 학교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안 하시는 거고 너희들이 이제 아니까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겠지? 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게 되냐면 공차가 뭐라 그랬어? 5. 그러면 너희들은 SN 바로 나오는 거야. 귀찮긴 하지만 2분의 5n 제곱으로 시작하고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2. 분모가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24를 만들려고 해봐. 뭐가 더 필요해? 마이너스 2분의 29가 더 필요하겠네? 네. n. 하면 끝나요. 이게 답이에요. 됐어요? 20을 넣으면 되네. 어? 뭐라고? 여기서 20을 넣었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이걸 잘 안 쓰는 거는 있잖아. S20 구하세요 할 때는 사실은 뭐 크게 썼고 엄청 많은 거는 아니거든. 그냥 SN을 식으로 구할 때. 그럴 때 보통 많이 쓰는 거라서 알아두면 근데 정말 많이 편해지기는 한다. 알았지? 첫째 항 찾고 공차 찾고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 됐음? 네. 21번 풀어보세요. 조금 빨랐나? 아니야? 와, 겁나 덥네. 동아야, 저기 선풍기 좀 틀어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그렇지. 너 왜 안 덥니? 나 왜 이렇게 땀이 삐질삐질 나니? 땀이 많아서. 열이 많아서 아니고. 열이 많아서. 물티슈 없어. 됐죠? 네, 됐어요. 몇 번이었어? 21번이었지? 자, 가자. 21번. 자, 공차도 알 수 있고 마지막 항도 알 수 있다. 그치? 어느 공식을 쓰든 상관이 없어. 근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놈 중에 모르는 게 있네. 뭘 몰라? 그렇지. 항의 개수. 도대체 저 394는 몇 번째 항인지를 모른다, 그치? 그러면은 그렇지. 일반항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먼저 너희들은 공차를 이용을 해서 뭘 찾아줘? 일반항을 찾으러 가자. 자, 일반항 A에는 뭐가 됩니다? 4n에 그리고 첫째 항이 마이너스 2여야 하므로 마이너스 6이어야지. 왜?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그놈이 494가 되는 걸 찾을 거고 계산해보면 n은 100이 나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지금 s에 100을 물어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됐죠? 그러면 sn 공식을 찾아서 거기다 100 대입해주면 끝나겠다. 그치? 그럼 너희들 어떤 거 쓸래? 첫째 항과 끝항도 알고 공차도 아니까 그냥 첫 번째 거 써버리는 게 제일 편하겠지. 끝항을 알고 있으니까. 저게 쉽잖아. 공식 자체가 쉽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가는 거야? S의 100을 구하자. 2분의 N으로 구하고 있는 애들은 N으로 갔을 거고 100으로 바로 구한 애들은 100으로 갔을 거고 첫째 항 마이너스 2 마지막 항 394 됐죠? 오케이. 그래서 계산해봐. 얼마야? 그래 뭐 계산해봐. 답 나올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태용이 돼서 자, 23번으로 갑시다. 자, 첫째 항부터 제5항까지의 합이 20.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이 90. 뭐야, 합들을 줬네. 근데 뭘 구하래? 일반항.
그럼 너희들은 역시 문제를 생각을 하면서 풀어봐야지. 자, 일반항을 구하래. 뭐가 필요해? 등차수의 일반항을 구하래. 뭐가 필요해? 공차 첫째항.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합공식을 2개를 준 거는 합공식으로 인해서 첫째항과 뭐 찾아오라고? 공차 찾아오라고. 그치? 일반항을 구하는데 필요한 거는 공차. 그러면 저 합들도 공차를 이용하는 2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나가야겠다. 그치?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 S에 5를 구해보자. 아니면은 그냥 바로 20을 구해보자로 들어가던가. 어떻게 된 거야? 2분의 첫 번째 공식 아니지. 2번째지. 5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플러스 4 공차. 그 다음에 90이라고 하는 합은 어떻게 된 거야? 2분의 항의 개수 10개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2a n-1의 d 9d.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얻게 되는 거는 양변에 2를 곱해버리거나 이거 약분해버리거나 하면은 뭐야? 2a 플러스 4d가 얼마예요? 8. 밑에 있는 거는 뭐야? 아유 숨차라. 10 약분. 그러면 2a 플러스 9d가 18. 그래서 5d만큼 더해졌지? 5d가 뭐예요? 10. d는 뭐예요? 2. d가 나왔으니 a 찾는 거는 금방이다. 그렇지? a 얼마? 빵. 으악. 그러면 일반항 a는 찾아가자. 어떻게 돼요? 일반항 a는? 2n-2. 그렇지. 공차를 아니까 2n으로 시작하고 첫째 항이 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지. 됐죠? 어이. 어때요? 정말 쉽죠? 자, 그 다음 25번. 얘는 반드시 이렇게 풀 필요는 그래요. 조금만 천천히 할까? 너무 급하다. 숨차다. 아니 내가 이거는 살을 빼도 다 가릴 거야. 그치? A가 0이에요? 네! A는 빵. 됐어. 자, 태영아 가도 돼? 25번? 그래요. 가자. 진짜 15분 남기려. 진짜. 15분 남기고 빨리 깨는 사람 많았는데 이건 처음이다. 자기 혼자 끝냈어.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다고? 자, 25번 갈게요. 허휴 힘들어. 요거 얘는 너희들이 보통 자 봐봐. 고개 들어봐. 보통 이 문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풀 거라 했었어. 등차수열의 그렇지. 아니 보통 처음에는 합이 최대가 되는 거를 보면은 합 SN 구하는 방법 아니까 그거를 구해서 n에 대한 2차니까 그 2차식의 최대 문제로 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접근 방법일 거야. 근데 그렇게 풀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귀찮아진다기보다 나중에 못 풀거나 하는 문제. 아니, 그래 귀찮아지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대부분의 문제가 다 귀찮아져. 알았음? 그래서 얘는 그렇게 접근을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고 얘는 너희들이 많이 풀어봄으로써 문제풀이 유형 자체가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자 그랬냐면 우리 앞에서 등차수열 문제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 이런 문제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그럼 풀어봤었거든. 그거를 구했던 걸 이용을 하는 거지. 첫째 항이 50이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래. 점점 내려갑니다. 47, 44, 41, 점점점. 가다 보면 2, 5,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놈은 S1은 50까지의 합, S2는 47까지의 합, S3는 44까지의 합. 양수들을 더하다 보니까 점점 커져가고 있지. 계속 커져간 정도가 점점 약해지긴 하지. 근데 여기에까지는 계속 증가했는데 그 다음 SN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내려가네. 그러면 최대가 되는 건 언제까지야? 2까지. 즉 양수를 유지하는 것까지 구하는 게 SN이 최대겠네. 그거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풀이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방금 게 이해가 됐다면 앞으로는 합이 최대가 되래. 그럼 너희들은 빨리 첫째 항과 공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봐. 첫째 항이 50이라는 어떤 양수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서 점점 내려가고 있을 거야. 합이 최대가 되는 거는 그 값들이 일반항들이
양수를 유지하는 녀석까지 더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너희들의 풀이는 두 가지로 흘러가는데 일단 AN을 구해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첫째 항이 50이니까 플러스 53. 그게 양수를 유지하는 걸 찾으러 가는 거지. 네. 됐죠? 그래서 뭐야? 3n이 53보다 작은 거, n이 17점 몇보다 작은 것까지. 즉 A1부터 A의 17까지가 양의 값들이겠다. 그치? 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합은 S의 17을 구해주면 됩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봤냐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찾기. 이런 문제를 푼 이유는 두 번째 접근 방법인 일반항 AN을 구해봐. 마이너스 3N 플러스 53인데 그게 음수가 되는 항을 찾으러 가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3N이 53보다 큰 거니까 N은 17점 몇보다 커질 때, 즉 18번째의 항부터 일반항 값은 수열의 항의 값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17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겠네. 뭐 풀이 방법은 똑같다. 그치? 오케이? A18부터 음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오케이? 아무튼 답은 S17을 구해주기만 하면 돼. 계산해야 답이야. 네. 여기까지 됐죠? 가자. 그래서 25번 뭐 잘 좀 참고해놓고 서술형에도 그렇게 써도 돼요. 네. 양수가 최대로 더해질 때까지가 최대값이 나오니까 이렇게 써도 그 설명하기 편한 건 사실 빨간 거겠네. 18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되므로 S17이 최대이다 하면은 설명이 편하잖아. 그래서 서술형은 오른쪽 게 좀 더 깔끔하기는 해. 왼쪽 거로 가면 모든 항이 양수가 되는 것까지 뭐 하면 뭔가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오른쪽 걸로 많이 설명하기는 하셔. 줄어들거나 증가되나요? 음. 딱 0이 있으면 몇 항까지? 몇 항까지라고 안 물어보지. 그래서 몇 번째 건까지인가가 아니라 그때는 그거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보지. 그래서 쟤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 하든 0이라고 하든 작다라고 하든 똑같아. 사실은 상관없어.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또는 뭐라고 답을 내면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때는 보통 그 값을 구하라고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항까지 합인가 정도로 물어보기도 수도 있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고 허리야, 하나 더 하냐면 27번 가보자. 자, 27번 보면은 2와 18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어. 그래서 공차가 D짜리 등차 수열을 얻었대. 그래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는데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에 대한 질문이 나왔네. 자, 등차 수열 합 공식 두 가지 중에 뭘 쓰면 편할까요? 첫 번째 거. 왜? 마지막 항이 그렇지 18인 거 알잖아. 네. 그럼 너희들은 대신에 뭐가 필요해? 첫째 항 알고 마지막 항 아는데 그렇지 항의 개수 모르지. 그럼 항의 개수를 구하러 먼저 가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 공차를 계속해서 더해 갔을 거야. 몇 번 더해 갔을 거야? 아니야. 미안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구나. n 플러스 2개. 아니. 그래. 그렇게 가려고. 미안해. 자, 100이라는 그 항의 합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2분의 항의 개수, 그렇지. n 플러스 2개다, 그치? 네. 왜? 2와 18 사이에 들어간 게 n개고 2도 포함하고 18도 포함해야 되니까 전체 개수는 n 플러스 2개다, 그치? 그치? 그래서 n 플러스 2 곱하기 20. 첫째 항 2, 마지막 항 18. 그래서 약분을 해서 얘는 10. 그래서 n은 얼마예요? 8이 나오네. 됐지? n의 값을 찾았네? n의 값을 찾았으니까 이제 뭐 찾으러 가면 돼? d 찾으러 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d를 찾을 때 얘가 A1, A2, A3, A8. 자, 그럼 이제 공차를 d라고 했어. d를 구해보자. 아이 아파라. 2에서 18까지 가는데 공차를 여러 번 더했다, 그치? 공차를 몇 번 더했어요? 9번. 오케이? 왜? 한 번 더해서 A1을, 2번 더해서 A2를, 8번 더해서 A8을 한 번 더 더하니까 9번 더해서 18을 만드네. 됐죠? 그래서 9D가 더해져서 얼마만큼 더해졌냐? 16만큼 더해졌지? 따라서 D는 얼마예요? 9분의 16. 됐죠? 네. 어때요? 정말 쉽죠? 네.
그 다음 몇 번으로 가냐면 31요. 자, 오늘 하는 마지막. 자, 31번 갑시다. 얘는 뭐 지금 할 줄 아는 애들은 이미 뭐 도사가 됐을 거고, 얘는 좀 다른 풀이까지 이어지니까 할 줄 아는 사람들 일단 잠깐 보자. 자, 이게 뭐야?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이 줄게. 일반항 AN을 구해줘. 뭐야? 아까 그거. 요거다, 그치? 역으로 이용하면 돼요. 그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봐봐. 네. 얘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거냐면 이렇게 나갑니다. SN을 알고 있으니까 SN-를 하나 더 구해서 둘이 빼면 AN이야. 근데 여기는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지. 자, 그걸 위해서 먼저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얘들아 거기 들어봐. 수열이라고 하는 놈이 규칙성 있는 수의 나열이라 그랬지. 그 규칙성을 식으로 나타낸 게 일반항. 그럼 일반항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면, 즉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걔는 전부 다 수열이야. 그래서 수열은 다른 말로 함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지난 테스트인가 거기 이번 테스트인가 보면은 함수 얘기 문제가 좀 있을 거야. 합성 함수 문제도 갑자기 등장할 거고, 수열인데 뭐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야. 자, 그러면 수열이라고 하는 놈은 뭐 함수랑 같대. 즉 n에 대한 식이기만 하면 걔는 무조건 수열이야. 그치? 그중 하나가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수열 중 하나가 등차인 거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 봤어? 합을 구해봤어. 합은 SN이라 부른대.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수열의 합이라 부르는 SN은 누구의 입장에서? AN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합이라 부르는 놈이고, SN이라는 거 하나만 보면 결국 n에 대한 식 아니냐? n에 대한 식이잖아. 그러면 SN도 뭐가 되겠네? 수열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SN이라는 놈도 수열의 일종이기 때문에 n은 반드시 어느 경우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만 성립한단 말이야. 즉 S0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 수열의 정의 자체가 자연수의 범위에서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 요놈 요놈 하나 때문에 n은 어떤 놈이 될 수가 없어. 1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Sn-1을 이용해서 구한 AN이라는 놈은 두 번째 항부터. 그러면 선생, 첫째 항 AN1은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그게 아까 여기서 설명했던 S1 따로 구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문제는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여기까지 가야 돼.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고 아까 필기 공간 잠깐 비워 들어가 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쓰면서 들으세요. SN도 수열이야 라는 얘기를 내가 왜 굳이 계속 하냐면 이과 애들 때문에. 원래는 공통이었는데 이과 애들 미적분에서 뭐 배워? 급수라고 하는 거 배우지. 급수가 뭐냐면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하고 수열의 극한을 배워. 미적분 제일 첫 단어네. 그러면 수열의 합도 수열이니까 그 SN의 극한을 찾아보고 싶잖아. 그게 바로 SN의 극한, 수열의 합의 극한이 바로 급수라는 단어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그냥 AN의 극한이라면 급수는 SN의 극한을 구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미적분에서 거기에서 엉뚱한 소리 안 하려면 SN도 수열이구나 라는 거는 당연히 지금 받아들였나. 어렵지. 영진씨 됐지요? 어이. 그럼 이과 아니면 안 배우는 거예요? 이과 아니면 이제는 안 배우죠. 빠졌잖아. 방금 지운 거 안 써도 돼요? 뭐 써놔도 되고 안 써놔도 되고. 굳이 안 써도 돼, 얘는. 요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저 30번에 1번, 2번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다들 고개 들어봐. 잘 아는 애들도 또 다른 풀이 하나 들어가니까. 자, 가봐. SN을 줬어. AN을 구해보래. 그럼 너희들은 자동으로 일단 뭐가 나옵니다? SN 빼기 SN-1은 AN입니다가 일단은 등장한다. 그래서 SN을 줬으니 SN-을 한 번 더 구하는 거야. 그래서 구해봐. 뭐야? N-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N-3예요. 맞나요? 네, 그 두 개를 뭐 해볼 거야? 빼볼 거야. 빼면은 좌변은 SN 빼기 SN-1이니까 AN이 나오고, 우변은 N제곱에서 N제곱을 빼니까 사라지고, 마이너스 2n을 뺄 거니까 플러스 2n이 되고, n에 대한 1차항 중에 2n, 2n은 사라졌어. 그럼 누구만 보면 돼? 상수항만 보면 되겠다, 그치? 상수항 가자.
위에는 없어. 밑에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플러스 1. 여기까지 나왔니? 근데 이렇게 구한 A는 언제부터 성립? 두 번째 항부터 성립. 왜? 얘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첫째 항인 A1은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1 넣어서 S1. S의 1. 우리한테 제공을 했던 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얘가 아니야. 얘는 내가 구한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걸 줬으니 S1을 이용해서 A1을 구해봤더니 3이네. 구해보고 나니까 우리가 위에서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합니다라고 했던 AN에도 1을 넣어주면 3이 나오잖아. A1은 또 3이기도 하잖아, 실제로도. 네. 그래서 실제 답은 AN은 2n 플러스 1입니다 라고 그냥 써주면 되겠지. 네. 이거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 문제는 어떻게 풀리냐면 일단 시작은 똑같아. SN을 주고 AN을 찾는 거니까 SN-1을 구해봐. n-1의 완전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n-1 더하기 3을 둘이 뭐해? 또 빼. 됐지? 그럼 좌변은 AN이 나오고요. 우변은 n제곱 n제곱 사라졌고 마이너스 2n을 뺄 거니까 플러스 2n. n에 대한 1차항 뒤에 있는 2n, 2n은 사라집니다. 그럼 상수항을 보자. 3, 3은 사라지니까 앞에 것들만 계산할게. 1,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이 됐지. 그 놈을 빼자. 플러스 1. 응? 아까랑 똑같네. 그리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합니다도 똑같다. 그치? 그리고 나서 추가. 누구 찾아줘? A1을 한 번 더 찾아줘봐. 그 A1을 찾을 때는 S1 주어져 있던 SN의 공식에서 1을 넣어서 찾으라 그랬지. 그치 영진아? 그리고 여기에서 A1을 찾아봐. 얼마야? 6. 그러면 A1은 실제 A1은 6이고 나머지 항들은 이걸 따라가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주냐면 첫째 항은 6인데 나머지 항 2보다 크거나 같은 항에서는 2n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따라갈 거야 라고 써주는 이게 통째로 2번의 답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용진 할 수 있겠어? 병수랑 용주도 이거 실수 안 할 수 있겠지? 이거 자주 나온다. 학교 시험에 진짜 자주 나와. 이거는 틀리지 말라고 내는 문제야. 알았지? 오케이? 자, 그럼 서술형에서도 너희들 완벽하게 쓸 수 있겠지? 자, 이 풀이 일단 필기 다 됐냐?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방학 때 안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를 하나의 방식을 더 접근을 해볼 거야. 이거는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만 푸는 건데 너희들이 얘를 알고 있어. 등차수 합공식 SN은 어떻게 생겼어? n에 대한 2차식인데 2차 항과 1차 항만 존재하고 상수항은 없다. 그게 뭐야?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야. 저기 있는 31번의 1번을 보니까 SN이 어떻게 생겼어? 2차 항과 1차 항만 가지고 있으니 아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었겠네. 그래서 일반항 A인을 찾아보면 n제곱 앞에 있는 1이 2분의 D니까 D는 2였겠네요. 2n. 첫째 항이 3이네요. 플러스 1. 답 바로 나오지? 자, 그러면 두 번째. 2번처럼 상수항을 가지고 있는 2차식은 SN은 도대체 뭘까요? 첫째 항만 다른 등차수열의 합공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등차가 아니기는 하지. 근데 그 등차가 아닌 게 아예 새로운 수열이라는 게 아니라 둘째 항부터만 등차수열. 그래서 일반항 AN을 찾아봐. 첫째 항은 그냥 여기서 6으로 찾고 나머지 항들만 찾아봐. 어떻게? 3 없다고 치면 답은 나와요. 오케이? 네. 그리고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좀 더 훨씬 빠르기는 하겠지. 근데 이거는 객관식에서만 사용합니다. 알겠어요? 네. 오케이? 이렇게도 풀린다라는 거 하나만 더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하고 나서 자 다음 시간에 내일이지 바로 내일까지는 너희들 그냥 등차수 합공식이나 등비설합도 미리 풀어볼 사람들은 풀어봐. 알았지? 아니면 개념편은 내가 계속 수업 중에 풀 거니까 유형편 미리 풀어볼 사람들은 풀어봐. 내일 등차수 합 남은 거랑 등비수열 합 남은 거 싹 다 진행할 거야. 알았지? 네. 영진이 그래서 여기까지 딱 맞춰서 주중반이랑 맞췄으니까 이거 이후 과정 월요일날 수업할 거야. 주중반은.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아 너는 너 주중반에 카톡 있잖아. 네. 그거 풀어오면 되지. 그냥 그거 월요일날 풀이는 들어야 되니까 월요일날까지는 풀어봐. 여기까지는 냈어.
걔네도 등비수열의 합 문제. 아, 걔 등비수열 문제 풀었을 텐데. 안 했나? 한번 언제까지 풀었거든. 나도 한번 확인 좀 해볼게. 걔 등비수열 나간지 안 나간지 기억이 안 나. 했던 거 같거든, 주중반. 덕소는 헷갈려서. 이따 아무튼 카톡 다시 봐봐. 알았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았고요. 내일 보도록 하고. 자, 아까 얘기했지. 얘들아, 자, 거기 들어봐. 아까 기하 5명 말고 혹시 테스트 못 본 사람? 아, 영진이 보고 갈 수 있지? 보고 가도록 하고. 또 기하반 말고 테스트 못 본 사람 없죠? 자, 영진이랑 기하반 5명은 옆으로 넘어가서 테스트를 2가지 다 보세요. 수학원 테스트, 기하 테스트 둘 다 보고. 그리고 테스트 아까 풀었던 사람들 바로 집에 가면 안 된다. 일단 청사쌤한테 가서 점수 불러드려. 틀린 번호 알았지? 오케이, 수고했어요.